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23일 화요일 오후 3시 32분입니다. 이제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되는데요. 테슬라 실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메타 등등 여러 가지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쭉 발표가 되고, 또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물가지표 발표가 있죠.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중요한 이슈들을 앞두고 시장이 잠시 좀 숨죽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런 중요한 이벤트 발표가 되기 전까지 지난주 금요일 날까지 세계 증시가 뭐 다 같이 일제히 급락을 했었고, 그 급락에 대한 피로감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추가적으로 잘 빠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바닥을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단기 바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단기 바닥이라는 거에 뭐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 바닥의 의미가 뭐냐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2, 3거래일, 뭐 3, 4거래일 정도 이렇게 옆으로 벨벨벨 기는 거, 이런 것도 어떤 단기 바닥이 만들어졌다라고 일단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여기서 탄력적인 반등을 해도 단기 바닥이라고 어쨌든 이 자리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빠지다가 이제 벨벨벨 기면서 버티는 거, 이러면 단기 바닥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로 일단 단기 바닥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세계 증시가 단기 바닥이 뭐 나온 듯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아직까지는 잘 안 빠지고 있어요. 네,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상승 추세 중에 조정 진행 중이고, 조정이 더 지속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시 재상승 시도를 할 수도 있는 그런 기로에 서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할 게 없다고요.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사실 하방 베팅을 하는 게 아니죠. 보편적인 투자자분들, 그냥 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보통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은 웬만하면 이제 사실 상승하는 게 먹기가 훨씬 좀, 뭐 물론 주식 투자가 다 어렵습니다만은, 그래도 보편적인 투자자분들께 뭐 드릴 수 있는,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투자는 보통 이제 주식 상방 베팅이죠. 주식 매수나 지수 상방 베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하방 베팅을 하고 어떤 변곡을 노리고 이런 매매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겁니다. 사실 그런 건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 하는 건 아니죠. 뭐 일단 그런 점들을 일단 좀, 네, 일단 그런 점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있죠. 추세적인 하방 베팅 같은 걸 하려면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한 번 더 빠진다라고 해도,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상황에서 하방 베팅 하는 건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을 먹기 위한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이걸 좀 명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큰 상승 추세 중에 한 번 가격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이제서야 한 파동이 끝났냐 마냐, 이제 그거를 지금 고민하는 그런 식이고요. 여기서 이 파동이 조금 더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정이 이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반드시 추세적인 하락 전환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말씀드렸다시피 추세적인 하락 전환이라고 하려면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이런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추세죠. 추세가 뭡니까? 추세가 어떤 그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 연결해 보면 나오는 게 추세인데, 이걸 확인하려면 한참 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차라리 여기서 그 주식이 지금 이미 한 번 빠졌지만 이 한 파동이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오히려 더 끝나지 않고 연장이 돼 버린다.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빠진다. 그럼 차라리 여기서 주식을 사보거나, 아니면은 뭐 지수 상방 베팅을 하거나, 이런 게 이제 보편적인 분들이 그나마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한 파동이 더 연장이 돼서 여기서 한 번 더 빠져버린다. 그렇게 되면 세계 증시가 다음번에 재상승 시도를 할 때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다시 이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를 연장할 가능성은 근데 많이 낮아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한 파동 더 연속적으로 빠진다라고 한다면은, 다음번에는 이제 물론 여기서 정석적인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여기서 주식 매수하거나 상방 베팅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여기서 주식도 사시고 쭉 끌고 올라오다가 위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언젠가 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놔야 되는 거, 이런 게 어쨌든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딱히 할 게 없죠.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투자자분들은 하방으로 수익을 내는 게 보편적인 투자자가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 거를 일단 좀 머릿속에 넣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특히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저기 끝에서 막 역사적 고점을 잡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건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은 굉장히 좀 어떤 전반적인 어떤 그런 뭐 투자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완전 안정적인 투자부터 완전 극단적인 뭐 공격형까지 있는데, 사실 완전 극단적인 공격형에 조금 좀 치우친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논조는 많이 좀 완화시켜서 이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제가 하는 짓이나 뭐 제가 뭐 어떤 뭐 개인적인 사견을 섞어서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일단 어느 정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맨날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 내가 이제 어느 쪽에 속한 그 나의 투자 성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 본인이 잘 판단해 보시고, 이제 본인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다 뭐 판단이 되시면 이제 거기에 맞게 움직이시면 되겠죠. 하여튼 보편적인 분들이라면 지금은 할 게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니까 웬만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 어떤 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약간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는 점이 있긴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좀 이런 점을 좀 감안하고 제 영상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 테슬라 실적이 발표 예정인데요. 일단은 뭐 저의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테슬라 주가를 좀 잠깐 한번 볼까요? 테슬라가 요즘에 많이 빠졌습니다. 내일 아침이 이제 실적이 나올 텐데, 한국 시간으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먼저 많이 빠졌단 말이죠. 이미 먼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하락에 대한 목표치도 N자형으로 이렇게 좀 충족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아래쪽에 별로 의미 있는 지지력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은 저기 뭐 100달러, 저기 110달러 이쪽 부근에 의미 있는 지지력이 있긴 있는데, 일단 당장 빠질 만큼 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는 뭐 추가적인 이런 충격이 나타나기는, 어쨌든 뭐 추가적인 충격이 나타날 수 있더라도 실적 발표 이후에는 조금씩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라는 게 일단 그냥 막연한 일단 그런 생각이긴 합니다. 요건 일단 테슬라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어쨌든 아직 뭐 어떤 그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뭐 이익에 관련된 부분, 뭐 IT 빅테크라든가 아니면 엔비디아라든가 이제 이런 어떤 그 대장들의 실적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테슬라 이야기는 별개인 거고요. 테슬라는 먼저 많이 빠졌던 거고, 어쨌든 지금 주식시장에서 뭐 엔비디아가 특히 그 대장이긴 한데, 엔비디아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하는 뭐 AI 관련된 섹터들 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일단 전반적으로 저의 느낌은 그렇습니다. 좀 시장의 눈높이가 좀 높아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에요. 시장의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 기대치가 높겠어요? 지금까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거 보세요. 항상 예상치가 높았지만 그걸 항상 뛰어넘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뛰어넘는 서프라이즈를 계속 보니까 계속해서 주가는 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갈수록 이제 오르는데 더 좀 힘이 들어가는 약간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등산 가보시면 아실 텐데, 처음에 이제 등산 시작할 때 조금 올라가는 거 하고, 많이 올라왔을 때 체력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로 더 올라가는 거 하고, 같은 거리를 올라가더라도 위에 올라왔을 때가 좀 더 힘이 좀 많이 들죠.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 주식시장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좀 있긴 있다고요. 이 엔비디아가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가로 더 올라가고 싶다. 더군다나 위에 이렇게 저항들이 지금 한 달 가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뭐 물론 다른 반도체 섹터들도 뭐 좀 비슷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인데, 보시면은 어쨌든 이 높은 기대치를 갖고 많이 이미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일단 한번 여기서 좀 꺾인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높은 기대치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이제 앞으로 과연 얘네들의 주가가 좋을 수 있을지는 개인적으로 일단 조금 좀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라리 테슬라는 많이 빠졌죠. 차라리 많이 빠졌으니까 뭐 단기적으로든 어쨌든 뭐든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싶긴 한데, 뭐 이런 반도체 대장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긴 했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럽게 빠졌지만은 지금 또 어쨌든 또 단기 바닥 만든다 그러면 이게 별로 그렇게 어쨌든 높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이런 대장 종목들이라서, 얘네는 일단 좋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반응이 좋을까 개인적으로 좀 의심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이야기는 좀 했고, 그 채권이나 달러, 특히 이제 그 채권 시장의 입장에서 좀 이제 우리 금요일날 물가지표 발표 예정인데, 물가지표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조금 해보자면은, 이미 채권 시장은 어느 정도 좀 그 우려를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금리를 좀 잠깐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대표적인 장기금리. 얘가 올라가서 요즘 시장이 문제가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가 먼저 실적 발표 전에 빠졌듯이 얘도 지금 먼저 올라와 있어요. 얘도 좀 먼저 올라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얘가 먼저 올라와 있다라는 이야기는
물론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직 고점이 나왔다는 징후는, 뚜렷한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항예도 누적되고 있긴 하지만은 언제든 더 극복하고 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아직까지 합리적이고, 근데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랐던 것이 어느 정도 이거는 이제 채권 시장 참가자들의 우려를 좀 반영을 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가 높고 미국 경제가 너무 좋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뭐 물가가 높을 것 같고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져 있잖아요. 이런 우려가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물론 이 상승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오를 수 있긴 있는데, 이미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물가지표가 뭐 예를 들어 뭐 예상보다 조금 높게 나온다라고 해도 엔간히 높게 나오지가 않으면은 아마 뭐 조금 오르다가 또 어떤 고점을 형성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미 일단은 뭐 특별한 이슈가 있지만 않으면은 완벽한 뭐 엄청난 서프라이즈,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나 뭐 아니면 아예 뭔가 뭐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지 않으면은 10년물 금리는 어쨌든 상승이 좀 제한되지 않을까, 다시 5%를 넘어가서 전고점 돌파한 척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랠리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일단 하고는 있습니다.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의 분위기는 좀 이런 편입니다. 먼저 반영이 된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먼저 반영이 된 거.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IT 빅테크, 엔비디아나 이런 친구들 눈높이가 좀 높은 측면도 있다. 금리의 상승은 일단 조금 더 될 수 있지만 조금 일단 뭐 제한적일 것 같긴 하고, 주식시장 IT 빅테크는 눈높이가 좀 높으니 주식시장이 빠지더라도 여기서 조금 더 빠질 건덕지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일단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일단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주식시장이 와장창하거나 막 금리가 여기서 막 새로운 레벨로 넘어가려면은 이를 정당화할 만한 이슈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스러운,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이나 뭐 채권시장이나 달러가 자연스러운 흐름만을 보였어요. 자연스러운 흐름. 여기서 더 추가로 뭐 어떻게, 지금까지 물론 시장이 좀, 금융시장이 출렁출렁하긴 했지만 이게 뭐 특별히 뭐 자연스럽지 않은 이례적인 막 그런 것까지는 일단 잘은 없었다. 최근 몇 주간의 움직임은요. 일단 그런 점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추가로 금리가 올라가고 확 레벨업을 하고 막 주식시장이 추세적으로 빠지려면은 아직까지도 어떤 다른 이슈가, 다른 재료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슈가 뭐 될 만한 후보가 좀 등장을 하긴 하고 있죠. 예를 들면은 뭐 연준의 아주 소수 의견입니다만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베팅하는 사람들도 조금 나타나긴 했죠. 일부 극소수의 의견이 있죠. 금리 인상 이야기 같은 게 이게 이제 진지한 이야기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지면은 그런 거 정도는 좀 새로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좀 우리 고민 좀 해보자고요. 아니면은 뭐 당장 이번 주, 다음 주 뭐 해서 여러 가지 뭐 기업들의 실적 발표 혹은 FOMC 회의 이런 게 있을 텐데 거기서 뭐 어떤 다른 충격적인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일단 하여튼 이 아무런 이슈 없이 지금처럼 조용히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은 어쨌든 시장의 움직임은 좀 제한되고 또 다시 시장의 안정을 찾으려고 할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일본 재무상에서 과도한 환율 움직임에 어떤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또 구두 개입을 했는데 뭐 일단 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달러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장중에 달러 인덱스인데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이거의 영향으로 뭐 오늘 위안화라든가, 위안화 움직였죠. 위안화 위쪽으로 움직였죠. 위안화 약세, 아니면은 뭐 엔화라든가 이런 친구들 뭐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압력들을 조금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시장에 좀 부정적인 뭐 그런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정도 뭐 가볍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증시는 오늘 또 하락을 하더라고요. 뭐 일단 그래 봐야 아직까지 뭐 기간 조정 중이고 답답한 구간 아니라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는데,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의지가 좀 있다라고 일단 좀 보고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을 버리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구리가 지금 1% 가까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중국 증시가 떨어져서 그런지 구리가 떨어져서 뭐 하여튼 뭐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구리가 떨어지고 중국 증시도 오늘 조금 떨어졌다는 게 조금 좀 특이한 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리도 상승 추세, 그리고 중국 증시도 아직까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뭐 특히 어떤 위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일반적인 그런 구간.
다 본 것 같고요. 일본 증시는 뭐 이런 모습이네요. 다시 한번 어떤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좀 축축 처지고 있는 매도세가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이 가격 조정 연장될 가능성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조정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시장의 변화는 없네요. 다 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내용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더욱더 힘이 좀 없어서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아예 매수세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조금 언더슈팅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더슈팅이 좀 갈수록 심해진다라고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쉬지도 않고 이렇게 다이렉트로 빠져버리면 이런 거는 일단은 단기낙폭 과대라는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근데 보시면은 가장 중요했던 장대 양봉 3월 20일 날 장대 양봉을 지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양봉의 절반짜리까지 내려왔죠.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미래는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너무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이거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급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게 이번에 너무나 많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라갈 때는 상승이 분명히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생각은 그건 일단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도 뭐 일단 계속해서 약한 모습들 보이고 있고요. 어제 하여튼 반도체 엔비디아가 뭐 4% 5% 올랐는데 뭐 그거하고 한국 증시하고 별 상관은 일단 없는 듯한, 각자 제 갈 길을 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코스피,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해서 오늘 뭐 코스피가 조금 좀 하락을 한 모양인데 그렇게 일단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요 지수들은, 양대 지수는 4월 18일 날 나왔던 이 장대 양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양봉 내에 갇혀서 일단은 가격 조정이 멈춰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거지 여기서 올라간다 내려간다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조정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한국 증시는 지난번 작은 투매가 나오고 이 의미 있는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거의 일주일 혹은 뭐 3, 4거래일 정도 버티면서 단기 바닥 정도는 일단은 나오긴 나온 셈이에요. 단기 바닥은 나왔는데 탄력적인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니까 일단 한번 뭐 지켜보자고요. 그냥 이제 조금 어떤 뭐 정석적인 뭐 그런 플레이라면 이쯤 했으면 위에서 진입하셨던 하방 물량은 안 들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현금 100% 들고 있는 게 보편적인 이제 그런 투자라고, 보편적인 어떤 뭐 정석적인 대응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서 더 빠진다라고 지금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건 가능하긴 가능한데 지금 여기서 하방을 진입하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하방을 매집을 하는 거는, 이거는 반등시 매도 전략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여기서부터 지금 요 파동이 요렇게 지금 N자로 다시 한번 더 연장이 될 거라는 걸 베팅하는 거고 조금 좀 위험한 베팅입니다. 물론 여기서 빠지게 된다라면은 하락에 대한 목표치는 시원시원하고 굉장히 클 겁니다. 그렇지만 뭐 지금 이제 어떤 하락의 목표치가 크고 수익의 기회가 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만큼 고위험이다. 그거는 보편적인 투자자의 영역은 일단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하방을 진입하는 건 약간 단기 낙폭이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하방 경직성이 좀 보이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상방 베팅 하는 것도 좀 그래요. 주식을 뭐 물론 모을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라인을 아직 넘어가는 건 확인은 못했으니까 일단은 뭐 조금 좀 애매합니다. 하여튼 많이 빠져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매집한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거를 정석이라고 표현까지는 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매집에 어떤 주식을 사거나 상방 베팅하는 그런 근거가 있긴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 하방 경직성이 있으니까 근거는 있는데 이거 역시 지난번 낙폭을 생각을 해보면은, 투매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좀 그죠? 어떤 하락 추세로의 온전한 전환 가능성이 좀 보이는 자리라서 그것도 일단 뭐 안전하다라고는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분들은 가만히 계시는 게 일단 뭐 정석이다. 차라리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은 그럼 차라리 주식을 사는 거는 괜찮은 플레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여기서 한번 พุ่ 빠져버리면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제법 쏠쏠해질 수 있거든요. 차라리 그러면은 이제 주식 매수가 매력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답답한 구간입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코스닥도 코스피하고 저기 4월 18일 날 장대 양봉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얘도 조정이 멈춰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답답한 구간입니다. 얘도 코스피와 이야기하는 건 동일합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딱히 뭐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여기서 빠지면은 와장창창 정말 많이 빠질 수 있고, 하락 목표치도 큽니다만은 그만큼 하락 목표치가 크다, 먹을 수 있는 건덕지가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렇게 뭐 올라가는 걸 베팅하기도 좀 아직 어떤 저항을 넘어서지 의미 있는 매수세, 뭐 물론 어떤 양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건 아직 작은 기준, 큰 기준은 넘어서지는 않았다. 어떤 라인을 넘어가야 이제 위쪽으로 탄력적으로 오를 거 아니냐 이건데, 근데 이 역시 위쪽에서부터 빠진 낙폭을 생각을 하면 올라간다에다 베팅을 하는 것도 그다지 이걸 정석이라고 표현을 하기는, 지금 코스닥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어떤 기존 투자자의, 기존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그저 코스닥 150 지수인데, 이거 뭐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이거 하여튼 코스닥은 만년 박스권이에요. 여기 이 차트가 이제 지금 이 화면에 보여지는 게 2010년부터인데 결과적으로 박스권 아닙니까? 그죠? 지금 박스권 애매한 자리잖아요.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까지, 내려가면 여기까지, 물론 이까지 간다라는 보장도 없습니다만은 박스권 가운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어쨌든 보편적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뭐 지금은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뭐 기존의 어떤 위험한 자리에서 포지션을 진입하셨던, 위험을 감수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일단 들고 가보고 뭐 버티고 뭐 그런 자리지, 어쨌든 지금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딱히 할 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뭐 환율은 어쨌든 주식시장이 안 빠지고 뭐 버티고 이러니까 일단 조금씩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네요. 근데 일단 답답한 흐름, 필요한 조정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돼갖고 이쪽 1,400원 부근이 조금 좀 의미 있는 저항이구나 싶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가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순 없죠. 주식시장의 조정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뭐 가만히 있습니다. 저는요, 아직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도 그래요.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가 없다. 금리의 상승도 끝났다라고 할 수 없다. 근데 오늘 이제 금리의 입장에서 조금 좀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0년물 국채금리를 좀 다시 한번 좀 보자면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둥구스름한 단기적으로 쌍고점 혹은 둥구스름한 천장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좀 둔화가 됐는데, 어제 금리의 하락이 조금 10년물 금리에서 어제 하락이 조금 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생각이 있으면 오늘 다시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이 제 생각에 그래 조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쪽 부근에서 얘가 또 의미 있는 고점 만들면서 한 번 더 후 꺾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금리의 상승이 끝나지는 않았는데요. 근데 일단 지금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돼 있기 때문에 삐끗하면 금리가 다시 떨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겠죠. 물론 근데 금리가 여기서 쉽게 떨어지기에도 조금 좀 어려운 면들이 조금 있는 게, 요즘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꺾일 기미가 없다. 또 뭐 중국 경제도 좋아진다. 뭐 미국 경제가 좋다 이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떨어지기도 힘든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국제유가처럼요. 국제유가가 뭐 보시다시피 전쟁 어쨌든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많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위쪽에 저항이 쌓여갖고 위로 많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답답하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금리도 지금 뭐 금요일날 물가지표를 기다리면서, 또 그리고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면서 계속해서 좀 답답한 모양인 것 같긴 한데, 오늘 밤이 조금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리의 움직임에 좀 중요한 어떤 의미를 가지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하여튼 근데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해서 중요한 자리는 어디죠? 4.58 아래쪽으로는, 위쪽으로는 뭐 4.67 이 정도 자리가 어떤 박스권 하단 상단으로서 좀 중요한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나머지는 없죠. 하여튼 미국 증시 계속해서 조정이 지속되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인데, 만약에 오늘 밤에도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한다, 오늘 밤에도 양봉의 상승 마감한다, 오늘 밤에도 매수세를 보여주고 5일선을 막 이렇게 돌파한 착을 한다,
뭐 지금 S&P 지수처럼 S&P가 이렇게 5일선 돌파 안착 하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마감을 한다. 아, 테슬라 실적까지 나왔는데 실적이 좋아서 5일선을 돌파 안착한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탄력적으로 좀 올라오겠다, 탄력적으로 좀 반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하방 포지션을 좀 청산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늘 장 초반에는 뭘 할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이제 장 막판쯤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혹은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따라서 제가 들고 있는 일단 나스닥 포지션을 청산을 할지 말지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나스닥은 아직까지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 의미 있게 훼손한 게 처음이라서, 또 그리고 훼손해봤자 이게 막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처럼 많이 훼손한 것도 아니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 어딘가에서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면은 저는 일단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정석적인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 있긴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잘 빠지고 있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그래서 홀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 막판까지 좀 보고 좀 분위기 봐서 움직일 생각이 있습니다. 테슬라 실적까지 보고 움직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어요. 뭐 다 본 것 같습니다. 다 봤죠. 하여튼 오늘 저기 아시아 장중에 이렇게 금값도 떨어지고 구리값도 떨어지고 국제유가도 좀 오르다 마는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달러 강세의 영향을 좀 받았겠죠. 그러니까 아시아 장중에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금값 등 금을 비롯한 여러 원자재들이 골고루 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 하여튼 저는 금값이 이렇게 조정을 보이는 게 약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값이 조정을 보인다라는 거는 달러가 그만큼 또 치고 올라오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달러 상승에 좀 영향을 미치긴 할 겁니다. 지금 달러가 올라오면 아무래도 좀 증시나 이런 데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점들, 물론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수 있어도 간접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잘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유럽 증시는 뭐 이제 조금 있다가 출발하겠네요. 그죠? 하여튼 유럽 증시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이 조정이 뭐 사실상 정체되어 있는 상태. 어딘가를 돌파 안착해야 이제 위로 올라오는 거고, 어딘가를 붕괴시켜야 아래로 가는 겁니다. 그죠? 아직까지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상황. 다들 그래서 어떤 지표 발표나 기업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